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각종 고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의 가택의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집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집의 경계는 주택일 경우에는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담장이고 아파트라면 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건물을 기준으로 집의 경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택의례에서 집의 경계는 건물이 아닌 집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통가옥의 공간 배치를 떠올리면 사람이 사는 집만이 아니라 집 바깥에 위치한 부엌, 화장실, 외양간, 곡간 등도 관념적으로는 집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공간에도 각각의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집 밖의 몇몇 주요 공간들을 관장하는 신들과 이들의 역할 및 이러한 신들에 대한 의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례는 대체로 고사로 불립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의례는 외양간 고사입니다. 외양간은 말과 소를 키우는 공간을 말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외양간, 마방, 쇠막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말과 소는 과거 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가축이었기에 한 가정의 중요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도난과 질병으로부터 잘 돌보기 위해 외양간을 집 담장 안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들여 돌보았습니다. 또 가축이 잘 번성하도록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양간에서 키우는 말과 소의 안녕과 번창을 기원하는 의례가 외양간 고사입니다. 달리 마제라고도 합니다. 외양간 고사는 조선시대 세시풍속을 기록한 문헌들에도 등장해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양간 고사의 대상은 외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신으로 우마신, 가축신, 마보신, 우마장군, 마부대감, 마대장군 등으로 불립니다. 우마신의 역할은 가축이 번성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마국간을 지켜주는 것으로 관념됩니다. 우마신의 신체는 별다른 형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하얀 종이 또는 창호지를 손수건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벽에 못을 박고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우마신의 신체는 10월 고사를 지낼 때 새로운 종이로 갈아주고 오래된 종이는 태웁니다. 또 강원도 지역에서는 구멍이 뚫린 돌을 새끼줄로 끼워서 걸어두기도 합니다. 외양간 고사를 지내는 시기는 대체로 10월 상달입니다. 안택이라고 부르는 가을 고사를 지낼 때 함께 지내기도 하지만 10월의 7번째 날인 5일, 곧 말날을 좋은 날로 여깁니다. 특히 무오일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무오의 무자가 무성하다와 무병하다의 무자와 발음이 같아 뜻이 통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병오일에는 병자와 병이 같은 발음이어서 말과 소가 병이 든다고 여겨 절대 의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여러 제물을 준비합니다. 외양간 고사에 쓰이는 제물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팥떡을 올렸습니다. 외양간 앞에 팥시루떡을 차려놓고 말과 소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또 도둑이 들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의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말이나 소가 병이 들거나 새끼를 낳을 때에도 고사를 지냈습니다. 병에 걸리면 별도의 음식을 차리지는 않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거나 전문적인 무당을 불러 구술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외양간에 금줄을 치고 정화수를 준비한 뒤 우마신에게 무사히 해산할 수 있도록 또 새끼들이 잘 자라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문간고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은 집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대문을 통해서 집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사람만 문을 지나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통해서 행운이나 재앙 등이 들어오고 또 나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문에 복을 불러오고 애군을 몰아내는 의미를 지닌 그림과 글씨를 써서 붙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문에도 신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성문에 제사를 드렸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부터 문신에 대한 고사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신은 문신, 문간신, 문전신 등으로 불립니다.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는 대문이 대체로 남쪽을 향하고 있어 문신을 남의 대장군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남선비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구슬할 때는 출입문의 신을 수문대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하르방도 본래는 제주의 읍성의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문신의 역할은 대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잡귀나 부정 등의 애군을 막고 또 복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문신에 대한 의례는 문간제, 문굿으로도 불리며 정기적, 비정기적인 행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적 의례의 경우 주로 한국의 명절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대개 정월, 10월 상달, 동지에 행해집니다. 비정기적인 의례의 경우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어 구슬할 때 문신을 함께 모십니다. 그렇다면 문신에 대한 고사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질까요? 먼저 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퍼다 놓은 뒤 저녁에 문을 열어놓고 밥, 나물, 과일, 시루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문신에게 집안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또 동지에는 제물로 특별히 팥죽을 마련한 뒤 붉은 팥죽을 대문에 뿌려 애군이 떠나기를 빕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의례 절차 없이 명절에 고사를 지내고 난 뒤 준비한 제물 가운데 시루떡을 조금씩 떼어 대문의 난간에 놓아두는 정도로 문신을 위하기도 합니다. 가택의례에서 모셔지는 또 다른 중요한 신 가운데 조왕신이 있습니다. 조왕신은 불의 신으로 부엌에 머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조왕신앙의 유래는 불을 신성시해온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원전까지 소급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왕신앙은 전국적으로 존재합니다. 오늘날 같이 가스, 전기를 사용해 손쉽게 불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불의 존재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지금도 사찰에 가면 조왕신을 모시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불씨가 담긴 화로를 시어머니가 맏며느리에게 물려주었으며 불씨를 꺼트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주부가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집을 새로 지을 때 이사할 때도 전에 살던 집에서 쓰던 불씨가 담긴 화로를 가져가거나 솥에다 이전 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담아 꺼트리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집안의 흥망성쇠, 가족의 무사한 영, 집안의 기륭화복 등을 불씨와 동일시하면서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정성을 쏟았습니다. 조왕신이 자정하고 있는 장소는 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엌이며 부엌은 주부가 관할하는 곳이므로 조왕신은 주부가 모시는 신령이기도 합니다. 조왕신은 조왕각시, 조왕알매, 정지각신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왕의 신격 역시 여성신으로 모셔집니다. 조왕은 여성이 혼인하거나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살림살이의 시작과 함께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검토한 성주와 같이 다시 받아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어머니가 모시던 신을 며느리가 물려받는 식입니다. 조왕의 역할은 집안의 기륭화복을 관장하고 집안의 가장과 자녀들의 안녕과 건강 등을 돌본다는 점에서 여타 가신들과 유사합니다. 조왕을 모시는 장소는 공통적으로 부엌의 부뚜막입니다. 조왕의 신체는 지역마다 또는 집안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사발, 항아리, 바가지 등의 용기 형태가 있습니다. 용기 안에는 정화수, 쌀, 삼배 등을 넣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정화수인 물을 담는 겁니다. 이 밖에 헝겊이나 창호지, 마른 명태를 걸어놓는 형태도 있습니다. 또 특정한 신체를 만들지 않고 부엌에 솥이나 솥과 솥뚜껑, 아궁이를 모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체가 없는 조왕을 건궁조왕이라고도 합니다.
조항에 대한 의뢰도 평상시에 모시는 것과 특별한 날에 모시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특별한 날은 대체로 매월 1일과 15일, 주요 명절인 6월 15일 유두, 7월 15일 백중, 8월 15일 추석, 12월 30일 섣달 금음 등이 됩니다. 또 가족 중에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모시기도 합니다. 이때는 여성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나물이나 떡을 제물로 마련해 기원합니다. 한편 평상시의 의뢰의 경우 주부들은 매일 새벽에 남들이 물을 떠가기 전에 일어나 마을의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떠다가 조항의 신체인 사발, 항아리 등의 용기에 정화수를 올리고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조항에 대한 고사가 여타 가택신앙들에 대한 것과 구별되는 지점은 이렇게 매일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평상의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택의례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업으로 불리는 신에 대한 고사입니다. 업은 집안의 운세와 재물을 관장하는 가신으로 전국적으로 확인됩니다. 업은 앞서 검토한 성주신, 조항신, 조상신 등과 비교할 때 중요하게 모셔지는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이 망하려면 업이 보인다 라거나 우연한 기에 들어온 업으로 집안이 부유해졌다는 내용의 전설들을 토대로 한국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이 업이라는 신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은 업단지나 업가리 등의 신체가 있기도 하지만 대개 물리적인 신체가 없는 소위 건궁 방식으로 모셔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됩니다. 대표적으로 큰 구렁이나 두꺼비, 지역에 따라 족제비가 있습니다. 또 갓난아이가 태어나거나 혼인으로 며느리가 들어와 부자가 되는 경우 이 아이나 며느리를 인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명확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해 집안 내에서 업을 모셔두는 특정한 장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업이 일정한 거처가 없이 곳간이나 지붕, 장작더미 등 집안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업은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머물며 집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업이 들어오면 재산이 들어와 부자가 되고 업이 나가면 재산이 빠져나가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업이 집안에 나타나면 불길한 징조로 해석되곤 합니다. 실제 업이 보이면 함부로 잡지 않으며 만약 업을 잡으면 그 집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에 대한 의뢰는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업이 보이거나 또는 새로 집을 짓거나 업이 집에서 나간 경우 업을 맞아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업에 대한 고사는 지역에 따라 업모시기, 업제, 업잔치, 업맞이 등으로 불리며 역시 집안의 여성들이 담당합니다. 업이 보이면 달래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발견한 장소에 흰죽을 쑤어 바치고 기도를 올리거나 머리카락을 태워 노린내를 풍겨 업구렁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한편 집에 지붕을 뜯거나 기와를 새로 얹어야 하는 경우 미리 업이 다른 곳으로 잠시 피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두거나 지붕을 뜯는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립니다. 원래 집이 있던 업이 나가거나 새로 집을 지어 업을 다시 모실 때에는 무당을 불러 의뢰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업에 대한 의뢰는 업이 집을 나가지 않고 집안 어딘가에 머물면서 집안의 재복을 돌보아 주기를 기원하는 목적에서 행해집니다. 앞서 검토했듯이 성주신, 조상신, 조항신 등은 집 전체와 가족 무상령을 지켜주는 가신으로서 그 성격이 포괄적이고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업은 재물과 재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그 성격이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가신들과 그들의 성격, 역할, 그리고 관련된 의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집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일 뿐 아니라 각 공간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성스러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주거 공간은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의뢰를 행하는 곳으로 사람과 다양한 신들이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가택신들은 지역마다 기능이나 역할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조령신, 성주신, 조항신, 터주신이 중요 가신으로 그 외에도 업,
천룡, 문신, 우마신 등은 앞의 가신들보다는 부차적인 신들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택신들은 공통적으로 집안의 안전과 가족 구성원들의 무사안녕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가택신들을 집지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가택신앙의 가택의례의 중요한 특징은 여성이 의례의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가정에서 행해지는 의례활동은 크게 남성이 중심이 되는 유교 가례와 여성이 중심이 되는 무속적 가택의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들 상반되는 두 가지 유형의 의례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한국 가정의례의 특징으로 분석되어 왔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의례가 남성들의 협조를 통해 행해지기도 하고 남성 중심의 유교적 의례에서 배제된 신들을 여성들이 수행하는 의례에서 모셔지는 등 이 둘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가택의례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자연의례 1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